제가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디지털 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소프트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프트 산업이라는 게 정확하게 학술적으로는 아직 규정이 덜 된 용어입니다만은, 저희 연구소는 소프트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서비스 산업 중에서 지식이나 기술의 기반보다는 오히려 감성이나 문화에 기반을 둔 산업을 일단 소프트 산업이라고 하자라고 이제 저희들끼리 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산업 안에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디지털 소프트웨어는 물론 들어가고 출판, 영화, 방송, 광고, 음반,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뭐 디자인, 관광, 패션, 넓게 보면 지적 재산권, 지적 소유권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제 이런 산업들이 지식이나 감성, 그다음 서비스 예술, 스피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요소들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이제 이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통 산업에도 이런 소프트를 가미할 경우에 제조업이 2차에서 2.5차로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요거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산업을 일구어 가도 충분히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소프트 산업이 중요할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소프트 산업은 수학체감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수학체정의 법칙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하드 제품, 자동차다라고 하면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익의 절대액은 늘어나지만 이익률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소프트 산업들은 매출이 늘어날수록 부가가치 비율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익률이 늘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윈도우 XP, 저도 이 PC 안에 윈도우 XP가 있습니다만은 이거 첫 카피를 개발할 때는 아마 수천억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카피 때는 복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CD에 구워도 뭐 한 10센트면 될 테고, 이걸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는다 그러면 1센트도 안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만들 때부터는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으니까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학체정의 법칙이 작동을 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 조만간 우리가 아마 지금 미국하고 FTA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하고 중국하고도 이제 FTA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만일에 한일 FTA가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소프트 시장의 전체 규모를 보면 일본이 우리의 한 5배가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한국에서 개봉을 해서 100억을 벌었다. 그러면 일본과 동시 개봉을 하면 5배니까 500억을 번다? 아니죠. 수학 체정의 법칙이 작동을 하니까 이게 500억이 될 수도 있고 800억이 될 수도 있고 1000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학 체정의 법칙이 작동을 하는 게 소프트 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소프트 산업이 중요한 이야기는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보시는 바와 같이 실업률 절대 숫자는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이지만 이 취업률 기준으로 보면 이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거든요. 물론 미국, 일본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도대체 이 청년 실업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해야 될 거냐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 있는데 그 자리를 청년 실업자로 메우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런 방법은 상당히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젊은 친구들이 뭐 저번에 송호건 교수도 이제 그런 책을 한 권 냈습니다만은 이 포스트 386의 특징이요. 소위 빈 신보수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컨테이너,
껍데기는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보수적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놀기 좋아하고 즐기고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하지만 속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집마다 뭐 애들이 하나 내지 둘 정도니까 다 애지중지 키운단 말이죠. 그리고 고생 안 합니다. 용돈 많이 주죠. 그러니까 이 젊은 층들이 큰 고생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춥고 배고프고 이런 걸 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3D 업종에 가서 일해라. 그럼 차라리 내가 실업자로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은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추세인데요. 이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뭔가가 다 구분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실과 직장과 집이 구분이 되고 일하는 거와 노는 게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근데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이 구분, 벽이 없어지는 겁니다. 일하는 게 노는 거고 노는 게 일하는 거고 집에서 일하고 사무실에서 놀고 이런 게 이제 포스트 모던의 추세고 최근에 젊은이들하고 이 코드가 맞아떨어진단 말이죠. 그 작년 재작년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죠. 2004년 7월에 그때 이제 사직구장 부산에서요. 이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열렸는데 전체 관중이 15,0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광안리 해변에서 스카이 프로 리그 스타크래프트 결승전이 열렸단 말이죠.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사직구장에 10만 명이 모이고 스타크래프트에 15,000명이 모여야 될 텐데 그게 역전이 됐거든요. 그리고 작년 7월에 또 같은 장소에서 또 스카이 프로리그 2005 결승전이 열렸는데 그때는 12만 명이 모였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게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프로게이머죠. 예를 들어서 임요한 선수 같은 경우 보십시오. 팬클럽 가입수가 70만 명입니다. 이거는 뭐 웬만한 영화, 면화, 가수보다 훨씬 많은 숫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그 모 회사에서 프로게임단 연습생을 선발을 했는데 무려 1,700명이 모여가지고 570대 1 경쟁을 보인 거거든요. 이거는 뭐 웬만한 연예인보다 훨씬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그러니까 가장 잘 노는 사람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필드가 바로 소프트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외국인 노동자를 보내고 그 자리에 우리 청년 실업자를 보내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젊은 층들이 잘하고 또 재미나하고 절기하는 소프트 산업에서 훨씬 더 능력을 발휘를 하고 그걸 산업화를 시키고 그걸 가지고 일본을 나가고 또 중국을 나가고 미국을 나가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라는 게 이 소프트 산업의 장점이라는 거죠. 그거와 유사한 케이스가 이제 비보이입니다. 비보이가 이제 브레이크 댄서를 이제 추는 이제 그룹들이죠. 이게 원래 이제 원조는 맨하탄 뒷골목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해서 언더그라운드에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고 시합을 하고 이제 이런 식이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비보이 국제 대회가 열릴 때 한국의 A급 팀이 참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회 자체 성패 여부는 물론 이 개최 여부가 결정이 된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 젊은이의 비보이 그룹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쪽을 준비하고 있는 또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좋아하고 춤추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게 바로 직업으로 연결이 되고 그게 산업화가 되고 이런 게 이제 비보이 이해가 되겠죠. 이거와 관련된 게 이제 한류 열풍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류를 버리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조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한류를 버리자는 이야기가 한류 그 자체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류라는 말을 버리자는 겁니다. 먼저 한류부터 보죠. 이게 이제 겨울 연가의 사진을 이제 합성을 한 건데요.
어쨌든 이 겨울연가라는 게 이 연사마 열풍까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겨울연가가 전형적인 원소스 멀티유즈입니다. 처음에 이제 제작비가 한 30억 들어갔는데요. 이걸 가지고 물론 우리나라에서 방영을 하고 해외 수출하고 TV 광고하고 음반 팔고 인터넷 팔고 판권 팔고 DVD 그다음에 VCD 뭐 거기다가 파생 수익까지 해서 최근에 그 남이섬에 가면 그 소위 말하는 붉은 연가 나무 이게 이제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 있지 않습니까? 쫙쫙 뻗은 나무인데 그 나무 사이에서 사진 찍고 하는 게 그 일본의 한류 열풍의 그 전형적인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연가에 이 관련된 촬영지 특수만 하더라도 1년에 100억 이상의 수입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팔려서 또 판권도 받고 부가가치도 올리고 이제 여러 가지 수입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극기하는 이 고이즈미 준이치로니까 왜 배용준이의 준자를 따서 준사마라 하지 왜 연사마라 하느냐라는 농담을 할 정도로 이런 외교적인 성과까지도 거두는 게 이제 한류 열풍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한류를 버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이런 식의 한류가 언제까지나 지속이 될 수 있을까라는 데 이제 의문이 있다는 거죠. 말 그 자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한의 이 한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오랄알타에서 나오는 위대하다, 뛰어나다, 어떤 데다 추장, 족장, 이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건데 류자가 허를 류자 아닙니까? 그 말 자체에 이거는 조만간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안정적인 어떤 문화, 수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최근에 일본에서 이제 붙은 벽보의 모습인데요. 한류 금지,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혐한류라는 이 만화책. 이게 상당한 무리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국의 지도자들까지도 이렇게 비난을 하는 이런 이제 반한류, 혐한류가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막 저희들이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발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어릴 때 이제 소위 외색이라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본 문화 배우기 뺏기기 이제 이런 열풍이 이제 왔을 때 젊은 친구들은 열광을 했죠. 그러나 이 보수층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은 상당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사마 관광을 해가지고 남이섬에 일본의 이제 주부들이 뭐 수십 명씩 이 그룹을 해서 한국에 온단 말이죠. 그럼 일주일 동안 관광을 옵니다. 그 이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본 현지에 있는 그 부인들의 남편들은 일주일 동안 자기가 밥을 해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이것도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한 부작용으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이제 이런 역풍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대만에서 생기는 문제는 하여튼 이 주요 시간, 8시 때부터 11시 시간을 한국의 드라마가 완전히 증거를 하고 나니까 도대체 이 대만에 있는 연예인들은 도대체 우리가 나갈 시간이 없다. 이걸 코테이지로 묶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중국 같은 케이스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데올로기 차원으로 문화 침탈 차원으로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반발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게임에 대해서 많은 또 문제들이 또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열기가 얼마나 갈까. 그래서 이제 일전에 모 국회의원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류가 뭐 한 5년 이상 가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일단 한류라는 말부터 좀 바꾸자. 그래서 구어로 할 때는 Feel Korea 한국 느끼기 또는 명사식으로 할 때는 Korean Feel 한국 정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는 건데요. 저희들이 한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성공 사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문화를 수출을 하면서 굉장히 고급 문화라는 이미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림도 마찬가지고 예술품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수준이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평판을 받고 있는 그 출발은 자포니즘
또는 이제 야포니즘이라는 데서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년 반 전에 그 동남아시아에 그 지진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났을 때 모든 해외 언론들이 지진 해일, 뭐 빅큰 파도, 빅 웨이브 뭐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다 쓰나미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쓰나미라는 용어가 이미 만국 공통어로 굳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 쓰나미라는 용어가 만국 공동어로 되었을까요? 이 쓰나미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큰 파도죠. 해일이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생긴 이런 큰 파도인데요. 이게 출발은 1867년도에 파리 만박, 만국 박람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그 일본이요, 파리 만박에 도자기를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일본 도자기는 지금으로 따지면 최첨단 기술 제품이죠. 일본식의 그 칼라내는 거는 그 유약부터 굽는 온도 이런 거와 관련돼 가지고 아주 고가로 유럽에 팔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 도자기를 파리에 만박에 수출을 했는데, 물론 그 도자기도 인기가 좋았지만은 이 도자기를 포장한 포장지가 소위 말하는 일본의 판화 우키요에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그 당시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들한테 굉장한 감흥을 줬어요. 그래서 인상파 화가들이 이 일본의 우키요의 그림 복사하기, 뺏기기, 모방하기 열풍이 봅니다. 예를 들면 이 그림이요. 왼쪽 그림이 일본의 우키요의 그림인데 오른쪽 그림이 방고의 그림이거든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 요거도 왼쪽이 우키요의 이 그림도 왼쪽이 우키요의 그림이고 오른쪽이 방고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죠. 이 그림도 보면 옆에 야폰, 자폰이라고 적어놨지 않습니까? 일본 백기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방고의 습작이고요. 이거는 방고의 자화상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 4개가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후지산, 벚꽃, 그다음에 기모노, 여자 그림, 요 4가지가 뒤에 복합되어 있는 그림이죠. 쓰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포장지 중에 이런 모습을 형상화를 한 이런 쓰나미 그림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쓰나미다라고 했고, 그 뒤에 이제 드뷔시가 이 음반을 냈는데요. 이 음반, 이 파도 아닙니까? 그죠? 파도인데 이게 음반을 이런 쓰나미 그림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쓰나미라고 이제 붙은 거죠. 이 그림은 모네가 그림인데요. 이 제목 자체가 라 자포니즈입니다. 그리고 실제 모델은 이 모네의 부인인 그림인데 옷이 이 기모노 그림이죠. 그리고 이제 모네는 작품만 그린 게 아니라 자기 정원이라든지 부엌, 식당 이런 걸 다 일본식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본 백기기를 했다든지, 또 마네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에밀 졸라의 그림인데요. 뒤에 보시면은 우키요에의 그 그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자포니즘, 야포니즘, 뭐 저희들이 흉내를 낸다 그러면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한류, 칼류 이런 것보다는 꼬레니즘 또는 코레니즘이라는 용어가 적합할 것 같고, 그다음 우리가 굳이 한류라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KAN으로 쓰는데 아닙니다. 칸이니까 KHAN으로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류라고 써야죠. 그죠? 이렇게 써야 되죠. 그리고 이 한류의 범위도요. 지금처럼 어떤 연예인 중심이 아니라 한국의 자연, 한국의 색, 한국의 소리, 또 한글, 선, 그다음에 한국의 사찰, 음식, 한국의 정서, 운동, 택견 같은 것도 훌륭한 그 한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이미 음식 같은 거는 뭐 대장금 때문에 홍콩 같은 데서는 벌써 한류 바람이 불고 있고요. 한국의 사찰, 템플스테이 같은 것도 훌륭한 관광 상품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바쁘게 살던 사람들이 절에 가서 아주 적막함, 느림, 또 절 음식 이런 걸 맛봄으로써 충분한 희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자연과 색 그리고 한국의 음악을 결합해서 제가 장난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이게 이제 캐논 변주곡입니다. 우리나라 가야금 세대를 가지고 이걸 협주를 한 건데 캐논까지도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건데요. 한번 감상을 해보시죠. 제가 한류를 버리자는 게 글자 그대로 한류를 버리자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한류를 한 단계 더 승화시키자는 겁니다. 지금은 주로 이제 연예계나 이제 음악 음반 이쪽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걸 다른 분야까지 한국의 색이라든지 한국의 음악 소리 악기, 그다음 한국의 운동, 한국의 맛, 그죠? 이런 것까지 다 확대를 해서 우리 문화를 이제 세계 차원에서 고급 문화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고 또 그거의 수명을 훨씬 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이죠. 그래서 이런 한류까지를 포함을 해서 이런 소프트 문화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 문화가 활성화가 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청년 실업자가 해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소프트 문화 자체가 수학 최정의 법칙이 작동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한일 간 FTA를 한다, 한중 한다, 또 한미 FTA를 한다고 했을 때 시장이 5배, 10배, 20배 늘어나면 이게 수학 최정의 법칙이 작동을 하면 이익률도 훨씬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가치도 높일 수도 있고 또 청년 실업도 해소될 수도 있고 이런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산업이 소프트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 산업이 저희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확실한 자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